수학 디자이너 고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본격적인 어떤 실습 작업이나 이런 것들 하기 전에 몇 가지 그 계획 단계가 참 길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은 크게 이제 어떻게 해서 나를 잘 조절하면서 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저희는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수업을 이제 참여하시게 되면 계속 이제 소통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홀로 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팀 작업이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함께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수학 문제가 됐든 아니면 나의 공부 방법이 됐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작업해 가는지 크게 이제 자기 조절하는 부분 그리고 플래너 작성이죠. 그래서 플래너 작성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일단은 무엇을 내가 바로 잡아야 될지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지 이거를 이제 찾아내고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저거를 해결할지 이거에 대한 컨셉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 원리 이해 학습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수적인 영역, 특히 수론이나 그 다음에 식, 방부 등식 이제 다루는 거, 함수 파트, 그리고 기하. 도형에 관한 부분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결심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지 그거에 대한 원리 이해 학습을 준비를 했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 성찰 노트도 작성을 하시고 플래너 작업도 하시면서 아 이게 어떤 부분이 좋았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 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면 돼요. 그 원리 내용 이해한 그 수학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들을 직접 많이 특히 기출문제 중요하다는 거 풀어주시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저에게 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수학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파트 우리 수학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도 한번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야 될 부분들은요. 자 슬라이드를 좀 넘겨볼게요. 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의 학습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 하고 싶은 건지 중간고사에서 만점을 받을 거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이거를 찾아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작업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에서 이제 만점을 받는 게 나의 목표야. 그러면 이미 내가 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험 범위에 대해서 무슨 내용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잘 평소에 못 풀었는데 꼭 이 문제를 맞춰야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오래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내가 고민을 해야 돼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나는 항상 아까 어떤 친구가 그런 상담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학원에서 배우고 연습을 했는데 시험으로 보면 저는 그 문제를 틀립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건 학습 방법에서 내가 그 문제를 잘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완벽하게 알지 않는 거죠. 통찰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를 오래 이제 기억해서 어떻게 하면 써먹을까라는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를 풀어서 그 당시에 맞췄지만 그거 그 당시에 맞췄다고 다음번에 맞추는 거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시험 때까지 내가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고민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같이 우리가 팀 작업하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을 자꾸 메모하는 거예요. 포스트잇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들로 좀 다듬어가는 과정이 이 안에서 기본 내용 강의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중간고사 만점 전략, 이 목표를 실천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선생님? 내 친구 누구. 얘는 이걸 참 잘하더라. 그리고 나를 이제 자꾸 자극해 줄 거. 플래너가 됐든 뭐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그런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 이제 서로 공부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공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유롭게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안 쓰셔도 되고 한 번쯤은 이거 생각해 보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조사한 부분이에요. 제가 연구하는 부분들 중에 저는 그 수학에 대한 자신감, 특히 수학 자기 효능감을 이제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수학 학습 성공을 해서 나의 목표를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이제 분석 정리해 보는 거예요. 교과에 대한 흥미, 자기 효능감, 학습에 대한 어떤 몰입도, 그다음에 자기 조절 학습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은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저는 큰 카테고리별로 나눠요. 제가 예를 든 거를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큰 카테고리 가장 상위에는 이제 중간고사 만점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부분들은 이제 그 하위 단계로 교과에 대한 흥미, 수학에 대한 자기 효능감, 몰입 학습 그리고 자기 조절 학습 이렇게 나누어 놓고 내가 자유롭게 이제 고민거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포스트에 붙였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분류화시키는 작업인데 이것도 주변에 이제 같이 도와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찍어서 만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소통하면서 이 작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쁜 분류표가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냐?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제 교실 뒤편에는 보면 학생들이 또 포스트잇에다가 다양한 내용들을 써놨어요. 거기에는 그림 그려놓은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고민, 그냥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을 자유롭게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쓴 것들을 시간이 지나서 하루쯤 지난 다음에 아니면 한 10분쯤 지난 다음에 그거를 보세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보인다요? 네, 그거를 우리가 친구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메시지를 쓰는 거죠. 얘가 이런 고민이네.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수학 과목이 부담된다. 양이 너무 많나? 그럼 소분해봐. 수학과 관련된 직업을 절대로 갖고 싶지 않아. 아니다. 내 생각에는 수학과 관련된 직업이 아닌 게 없을걸? 등등등. 요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쓴 내용들을 아까 같은 그런 분류표 기준을 가지고서 분석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중간고사 만점 전략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내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노트 가져가셔야 돼요. 저는 노트 필기 진짜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또 공부하다가 내가 자기 뭐 연습 문제 풀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죠. 그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이 내용이 추가로 알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포스트잇도 붙이고 빨간 뭐 색깔 펜을 쓰면서 그리고 반드시 플래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성찰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계획한 거를 실천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스트잇 같은 것들은 제가 좋아하는 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책을 집에다가 두고 왔어. 그러면 포스트잇에 일단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네, 포스트잇 하나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네, 잘 활용해 보시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하는 작업들도 되게 중요해요. 혼자만 끙끙거리지 마시고 같은 고민을 우리가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게시판 같은 곳에도 같이 올려주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공유인들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또 한번 달아볼게요. 저만 아니고 우리 희지쌤이나 윤서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한번 고민을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저도 고민이 요즘에 되게 많거든요. 제 고민도 좀 해결을 해주세요. 게시판에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거는 저의 기준표예요. 저의 분류 기준표인데 상위, 그다음에 카테고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는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 노란색 포스트잇에 이제 적은 내용들은 자유롭게 그냥 쓰는 거예요. 적어 놓고 붙여놨던 것들은 이제 분류 작업을 이렇게 하면 저 빨간색 부분에는 이제 해결책, 내가 생각할 때 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이제 저 빨간색에다가 쓰는 거거든요. 아이디어를. 그리고는 관련돼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빨간색으로.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 아까 부담된다 그러면 소분해라는 부분 거기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해결책을. 그러면 뭔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진짜 수학 문제 하나 안 풀려? 그러면 그것도 어떤 부분이 안 풀리는지 이때 이거 어떻게 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놓으면 자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도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교실 뒤편에 있는 것처럼 그 게시판 같은 곳에다가 자유롭게 이렇게 붙여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류에 따라서 제가 빨강색 부분으로 해결책들을 이제 좀 이렇게 분류화 시켜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공부, 수학에 대한 것들도 학습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해야 될 게 뭔가가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차례로 한번 해보세요. 꼭. 그냥 자유롭게 노란색으로 쓰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분류 작업만 해도 해결책이 보인다는 거. 네,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뭔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망인지 메타인지라는 건데요. 자기조절 학습에서 내가 나 자신의 어떤 인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동기적인 부분, 그 다음에 행동적인 부분, 보통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나눠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내가 공부할까를 자꾸 옆에서 이렇게 크게 세 분류해서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인지적인 부분이에요. 수학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자기 조절이 이제 잘 되고 있는지,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 특히 자기주도 학습 안에서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 검사지를 제가 올려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션이 그럼 2개예요? 어머나. 1번 포스트잇 사진, 2번 그 다음에 검사지. 네. 그리고 다음에 있는 이 자기 성찰에 대한 설문지는 뭐냐면요. 자기 조절 학습 그 플래너 작업을 조금 몇 번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내가 지금 요거 해보니까 어떻다라는 걸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하지 않으셔도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희 프로젝트 끝나기 중반쯤에 네. 중간 단계에서 한번 그리고 끝날 때쯤에 한번 이렇게 한번 실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준비하는 수업 안에서 제가 한 번 더 요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그 메타인지 테스트, 조망인지 테스트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좀 체크하셔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꼭 포스트잇으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분류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저희가 플래너 작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이제 플래너 작성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성찰 노트, 수학 노트 작성법 은 어떻게 할지 날 따라해봐요 라는 코너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좀 오래됐잖아. 선생님 나이가 조금 있거든. 그래서 나는 마음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날 따라해봐요에서 좀 따라해보세요. 처음에는 실천할 때 힘들 때에는 그냥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날 따라해봐요 시간이 끝나면 저랑 같이 수학 원리 이해학습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요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인 플래너를 쓰는지, 저 사람도 저게 되게 잘한 거래. 나도 비슷하게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훌륭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체크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합시다라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학습에서의 오리엔테이션 같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운 그 수학 원리 이해 학습들 그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대학을 향해서 한 발 갈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그때는 진짜 싹 수업을 하는 거야. 빨리 그거 하고 싶다. 여러분들 그거 체크해서 올려주세요. 아까 조망인지 테스트. 다음 시간에는 날 따라해봐요. 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짧다. 아쉽네. 다음 시간에 봐요.